안녕하십니까, 농촌총각입니다. 오늘은 맥스에서 CAD 도면을 내보내는 것과 맥스에서 임포트하는 법, 불러오는 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한동안은 기초적인 것만 우선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요 맥스, 우선 CAD가 이렇게 대부분 작업을 하실 때 보면 이렇게 CAD가 오잖아요. CAD 보시면 이렇게 도면이 있습니다. 보시면 1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뭐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뭐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익스포트, 그러니까 이 도면을 맥스에 대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시면 이렇게 맥스 도면을 이렇게 대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선은,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CAD에서 익스포트 하는 방법은 한 두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직관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요. 원하시는 걸 잡으시고 익스포트, 어더 포맷 해서 원하는 경로에 DWG라고 있어요. DWG 블록 파일. 그래서 우측 면도 해서 세이브 하고 마우스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라져요. 그러면 보시면 우측 면도라고 이게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있죠. 따로 나와 있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맥스에서 임포트를 합니다. 맥스에서 하는 방법은 여기서 보시면 임포트 클릭 하시고 우측 면도 오픈. 그러면 요 맥스의 기본 단위로 불러올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밀리미터로 되어 있고 리스케일 밀리미터로 되어 있지 않는 CAD는 스케일을 조정을 해서 불러온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서 오케이. 이건 뭐 다른 뭐 웰드, 뭐 버텍스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이건 굳이 필요 없고요. 이것만 굳이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누르시면 이렇게 불러와줘요. 보시면 이건 레이어별로 다 떨어져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그룹을 지으시면 되고, 그룹, 그래서 우측 면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맥스가 됐죠. 이거를 기준점으로 옮겨야 돼요.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체크가 되어 있지 않는 데서 0, 0, 0. 그러면 기준점으로 옮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옮기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배면도로 옮겨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뭐 이런 거는 지우셔도 되고 뭐 하이드 해도 되고 아니면 같이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블럭 BLOCK 블럭이란 걸 치시고 여기서 네임 배면도 해서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블럭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스포트 시키면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익스포트. 에러네요. 튕겼네요. 튕겨버리네요. 가끔 이러기도 해요. 캐드가 튕기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시다 보면 1층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여기에 있는 요 도면이죠. 그 다음에 우측면도 정면도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죠? 보시면 처음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도면도 있고 안 맞는 도면도 있어요. 그걸 잘 보시고 이렇게 이제 해서 맞추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제 뭐 좌측면도도 맞추고 이렇게 우측면도 맞추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이렇게 넘기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이게 도면을 옮기는 스크립트가 조금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컨트롤 C 보시면 이게 컨트롤 C를 누르고 요 copy place DWG 이게 유료 도면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주고 사시면 되는데 돈이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처음에 알려드린 그런 그냥 직관적인 디폴트로 넘기는 방법 그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기면 이런 식으로 와요. 그룹이 다 지어서 나오죠. 아까 그 블럭을 했을 때 BLOCK 블럭을 해서 그래서 익스포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익스포트가 아까 안 됐죠. 이유는 모르겠네요. 바탕화면 블럭이 됐죠. 이렇게 블럭을 해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임포트를 하시면 오케이 누르면 똑같네요. 틀리구나. 똑같네요. 하여튼 그렇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프리즈 하시고 프리즈 셀렉션 프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사용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프리즈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프리즈를 하시고 모델링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요 라인이죠. 라인으로 이렇게 건축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라인 모델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라인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그냥 따라 그리시면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따라 그리시고 따라 그리시고 메꾸시고 그리고 요거 스타트 뉴 샵 이거를 체크를 끄게 되면 요 스플라인 그린 거하고 같이 이게 연장이 돼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같은 되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고
익스트루드 누르시고 200 말씀드렸죠. 건축의 기본적인 벽체는 200에서 300 정도 잡거든요. 대부분 200에서 300 정도 잡으시니까 이렇게 잡고 200. 그래서 정면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이시고요. 레프트. 그 다음에 레프트. 마찬가지로 그리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리시고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그리고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레고 블럭처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맞추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맞추시면 이게 모양이 돼가죠.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아이솔레이션 누르시면 이렇게 이것만 딱 나와요. 단축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축키를 지정을 하시고 나에 맞는 커스터마이즈 이런 메뉴 툴바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작업 속도가 빠르고 뭐든지 쉽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지금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겹치게 되면 안 돼요. 여기랑 이렇게 겹치게 되면 렌더나 뭐 걸릴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면 돼요. 자, 됐죠? 기본 벽체가 이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쉽죠? 이게 그러니까 레고 형식이라 레고 같이 이렇게 한쪽 면 붙이고 한쪽 면 붙이고 한쪽 면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여기에 뭐 문짝이 있으니까 문을 만들고 여기 창문을 만들고 창문이 있죠. 창문을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 끄시면 계속 연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끄시고 뭐 이런 식으로 붙이고 그다음에 또 붙이고 익스트루드 이거는 100 창문은 100이에요 100이고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은 뭐 임의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50 정도를 주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한 50 정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위치를 맞추고 중간 정도겠죠?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컨버트 투 폴리 하시면 이렇게 면이 돼요. 라인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창문이 되겠죠. 창문 이거는 프레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창문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중간 정도로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스냅 주시고 버텍스 인드 포인트 뭐 스냅 주시고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뚜둑 만들면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모든 기본 원리는 건축 인테리어의 모델링의 기본 원리는 이런 거예요. 레고처럼 이쪽 면 만들고 이쪽 면 만들고 이쪽 면 만들고 이쪽 면 만들어서 붙여요. 이런 식으로 붙인다. 붙여서 매핑 주고 매지 저기 재료들 보시면 이렇게 그 재료들을 딱딱딱 붙이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재료들을 연결하는 부위가 있죠. 거기는 이제 뭐 뭐라고 하죠? 그런 뭐라고 하던데 그거를
연결하는 하여튼 그 연결되는 부분에 뭐 본드 같은 거 그런 거 붙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 물 같은 게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매지들을 도면에 보시면 이렇게 그려놔요. 요런 거. 이런 거를 마찬가지로 맥스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대신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두께를 줘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원리는 이래요. 아파트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메인 건물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작은 근린 생활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 도면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알게 되면 쉬우니까 하시다 보면 쉽게 될 거예요. 우선은 이런 어떤 원리인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들은 이제 기초적인 것들만 조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심화 같은 것도 그 이후로는 이제 심화 과정들을 조금 알려드릴까 해요.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